이 친구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한데, 이 내용이, 그죠? 거듭 제가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게 오늘날만 있었겠습니까? 그 전 노나라에도 있었고, 그죠? 춘추전국시대, 공자님 시대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을 했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하풍정기를 인용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효가, 지금 이 사가 제일 많이 인용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유수가 코인 얘기가 나와가, 그죠? 코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두고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침 우리 화풍정계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이제 증자의 얘기거든요. 이게 증자의 얘기인데, 그런 말을 하지요. 선비가 소위 견문이 넓고, 그죠? 견문이 넓고, 그 다음에 뜻이 굳건해야 된다라고 하죠. 뜻이 굳건해야 된다. 이런 이제 홍리라고 씁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증자 얘기는 선비가 견문이 넓고 뜻이 이쪽 저쪽으로 소인배들처럼 휘청휘청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굳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선비는 맡아 있는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이고, 이루어야 될 길이죠. 도. 선비의 도입니다. 길. 선비의 도는 이루기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비는 견문을 넓혀야 되고, 그죠? 뜻이 굳건해야 된다. 왜 그러냐? 임무가 막중하고 이루어야 될 길이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서도 다 이루지 못하면 선비는 죽어서라도 자기의 도를 이루고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하는 이제 얘기를 증자가 하고 있지요. 있는데, 지금 어째 코인이 어찌 됐는지, 이게 이제 영어로 써보니까, 영어를 한자로 써보니까 이런 글자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인데, 코인이 이제 우리가 전자화폐라고 사전에 나와 있잖아요. 뭐 보이는 지폐가 아니고 이렇게 소위 인터넷상으로 보이지 않게 거래되는 그런 그 화폐인데, 가상의 화폐인데, 이게 뭐 좋게 되면, 그죠? 좋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폐보다는, 그죠? 우리가 주고받는 보이지 않는 화폐로서 구실하면 참 좋은데, 영어 그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뭔가 이렇게 좀이 먹었어요. 이 고자가 좀 먹을 고자죠. 그죠? 그릇 위에 이렇게 곰팡이가 우글우글 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형벌을 받는, 자칫 잘못해서 형벌을 받는 예가 크게 드러나고 있죠.
훗날 우리 사전에 코인하면 한자로 이래 적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화풍정계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이 임중도원을 화풍정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풍정계에서 사효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효가 뭐냐고 그러면 지금 구사지요. 구사. 정의, 절족하야, 복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솥의 다리가 넘어져 가지고 그죠? 솥의 다리가 부러져가 넘어졌어. 하늘에 바칠 또는 임금에 바칠 밥이 솥에 들어있는 밥이 엎어져서 쏟아져 버리니 이 말입니다. 그 꼴이 그 형체지요. 그 꼴이 말이 아니다. 그죠? 수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이라 하는 말은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형벌을 받는다 이 말. 집안에서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그죠? 집에서 밥하다가 다리를 넘어뜨려 버렸으니까 집안에서 목을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니 흉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자님이 설명을 한 번 더 합니다. 자활 이랍니다. 자활. 덕이 엷은 자가, 덕이 없는 자가 자리만 높고, 그죠? 지략이 모자라는 자가, 꾀하는 못사는 크고, 힘이 없는 자가 막중한 임무를 맡으려고 하니, 그죠? 드물다. 미치지 못하게 드물다. 그럼 재앙입니다. 재앙에 미치지 아니한 놈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는 1번, 2번, 3번의 자는 재앙에 미치지 아니한 자가 드물더라. 다 재앙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일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김코인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소위 비유가 된다고 하면, 그죠? 나름대로 여기 지금 임금의 자리죠. 임금의 자리입니다. 임금의 자리 옆에 가까이에 있는 임금 측근들이죠. 그러니까 급수가 상당히 높죠. 급수가. 예. 그런 자가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덕이라고 그러면 크고 많은 훌륭한 덕을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얄팍해. 조이 한 장 값도 안 나가. 그죠? 덕이 박하니, 덕이 박하고, 이 말, 덕이 박하고, 또 뭐, 그 자리는 높잖아. 밑에서 보면 존경받을 정도로 높잖아. 임금 가까이 있으니까.
내 장관들 보고 욕하고, 그죠? 임금 보고 물러나라하고 탄핵하라고 그 높은 자리에 있잖아.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법무부 장관 딸내미가, 이모하고 공동 저자라고, 이모, 하라고, 우리가 개그까지 나왔죠. 그런 덕이 얇은 자가 자리만 높고, 그죠? 그 친구가 법조인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법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된 친구를 하니까, 그죠? 근데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공부가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데 쓰는 지식, 지략은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는데 그런 급의 친구가 나라에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국회가 돌아가는 상임위 자리에서도, 그죠? 지 혼자 코인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실시간으로 지금 막 보여주잖아. 그죠? 이 개인을 좀 비방하는 것에서, 공격하는 것에서 안 됐지만은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전하는 사람은, 고전은 소위 먼지 묻은 또는 곰팡이 끼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그걸 공부를 해서 현실에 지금 이 시간에 내한테 스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옹고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역량이죠. 이 전체를 봤을 때 그 역량이 하찮으면서도 그 임무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임주이란 말이에요. 증자가 말했던 임주입니다. 증자가 저 소리를 했다는 것은 논외였는데, 증자도 뭡니까? 공자님의 제자니까 이걸 배웠겠죠. 저도 주역을 배웠으니까 이걸 인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자가 먼저 인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코인이 아니라 코인인지 그런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러니 재앙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드물 것이 뭡니까? 확실하다. 그래서 여괄, 공자님이 이 뒤에서 여괄 주역에서 말하기를, 하풍정께 구사에서 솥다리가 넘어져서 부러지면 하늘에 천재를 지낼, 또는 임금에게 올릴, 또는 주인한테 올릴, 그죠? 주인한테 올릴 밥이, 밥속자입니다. 밥이 엎어져버리니 전복된다 이 말이에요. 엎어져 버리니 그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그러니 악이라 이게 이런 악이 아니고, 그죠? 목을 잘릴 형벌을 받게 되니, 흉탁은 뭡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흉탁. 이 친구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한데, 이 내용이, 그죠? 거듭 제가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게 오늘날만 있었겠습니까? 그 전 노나라에도 있었고, 그죠? 춘추전국 시대, 공자님 시대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을 했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하풍정기를 인용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효가, 지금 이 사가 제일 많이 인용됩니다. 그 얘기를 천천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다. 첫째, 재물을 얻고 싶고, 재물을 하면 여기에는 미인도 들어있겠죠. 남자로 치면 미인도 들어있습니다. 재물을 얻고 싶고, 그 다음 뭐죠? 명예를 얻고 싶고, 그 다음 뭡니까? 권력을 얻고 싶다.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자기 하던 일에 도움이 좀 생기면, 그죠? 이름이 올라가잖아. 촌에서 기성회장을 해도, 또는 촌에 와서 무슨 봉사단체 장을 해도 이름이 나잖아. 그 다음 뭡니까? 뒤에서, 야, 니 한번 의원 한번 해볼래? 시의원 한번 해볼래? 시의원 하다가 또 뭐 합니까? 야, 니 한번 국회의원 해볼래? 이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소위 욕심이잖아요. 우리 그 대원군이 소위 실각을 한다 할까요? 몰락을 한다 할까요? 민비하고 어떤 소위 치킨 게임에서 몰락한다고 할 때, 앞으로 대원군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랬을 때 하풍전개사 합니다. 하풍전개사. 그게 뭐죠? 소위 이 솥다리가 잘려나간다. 그죠? 솥다리가 잘려진다. 부러진다. 그래서 솥이 그대로 전복되어서, 그죠? 먹을 수 없게 되니 그 꼴이 말이 아니라 나중에 뭡니까? 실각까지 가는, 정치인의 흉사는 죽음 아니면 실각인데, 대원군이 이 사루에서 악이락 하는, 악이라 흉타하는 소위 모양새가 나왔죠. 그게 지금 우리가 내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 잘 아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옛날 DJ, 그죠? YS,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소위 대통령 대선에서 싸움을 합니다. 대선 싸움 하는데, 그랬겠죠. 내가 이 정도 재력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나라 경영을 내가 왜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 참모들, 아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아들이 정몽주이죠.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창당을 하겠다, 이럽니다. 창당을 한다 할 때, 당시에, 제가 그때 한참 공부를 하고 있을 때라서, 정주영 씨가 그러니까, 야, 이 참 재밌는 문제다. 저 사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이런 정치인들이 덜 믿었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니까, 막 이제 노태우라는 사람이 물러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주영 씨가 정치에 입문하면, 창당을 한다 하니 입문하면, 앞으로 정치 행로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만은, 만약에
하풍정계 이름 뭡니까? 정계 이러면 이 정계는 새로운 나라를 개국합니다. 이게 개국. 썩어가는 나라를 혁신하고 새 나라를 개국합니다. 이 괴가 괴 뜻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괴사를 안 하고 돌았기 때문에 사를 바로 돌아서 이제 이 얘기를 못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런 기대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하풍정계가 나왔습니다. 하풍정계. 와, 정정 씨가 어쩌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법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변요가 사가 나왔습니다. 뭐죠? 구사는 정리절족하야. 그죠? 복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토다. 자, 이 양반이 나라를 하려면 당을 만들어야 했죠. 국민당이죠. 그 당시에 국민당을 창당한다 했습니다. 국민당 창당하는데 이 하풍제니까 화는 3이죠. 풍은 5죠. 풍은 5죠. 화는 3, 풍은 5니까 이게 35명입니다. 딱 35명이 국회의원 당선되었습니다. 자, 지금 해도 120, 150, 180, 200명인데 35명 가지고 이 DJ당하고 YS당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자기는 돈으로 이길 수 있겠지. 자기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 그룹 회의를 할 때 부하들 모아놓고 방방곡곡에 현대 밥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두 사람씩만 표를 찍어라 캐라.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35명밖에 국회의원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게 멀죠, 벌써. 근데 그 정치 행보는 제대로냐? 사입니다. 그죠? 결국은 대통령에 나와서 돈만 쓰고 모양이 버리고 기형이 악이라. 그죠? 그 다음부터 현대그룹이 힘들고 정정씨도 힘들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소위 정주영씨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죠? 그 판에 뛰어든 그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 양반이 할 일은 뭐냐? 경제에 올인해서 경제로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가야 되거든. 그죠? 앞서서 얘기했던, 만약에 코인을 해서 내 개인 재산을 뿔굴 충족시킬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국회의원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기라. 나와 장사해야 되는 기라. 장사해서 돈 벌면 뭡니까? 누가 뭘 하겠어? 세금 많이 내고 좋잖아. 근데 허울좋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탁 앉아가 장관 보고 이놈 저놈 해사고 대통령 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해사고 이러면 지는 뭡니까? 수시로 시시때때로 요즘 뭐 핸드폰 가지고 눌려가면서 그죠? 거래를 하면서 꼴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이 또 얘기가 소위 어디에 나오냐면 최인호의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도라는 책. 상도죠.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상옥이라는 거상을 두고 있습니다. 임상옥이라는 거상. 우리나라에 인삼장사를 해서 조선 땅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당시의 대그룹 회장이죠. 임상옥이. 예. 임상옥이가 홍경래한테,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고 나오는 이야기가, 홍경래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난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홍경래의 난이랍니다. 그 소설 속에서는 홍경래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네가 재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담을 해라.
가담을 하면 다음에 니한테 돌아갈 자리는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는데 이때 이제 얘기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다. 첫째, 재물을 얻고 싶고, 재물을 하면 여기에는 미인도 들어있겠죠. 남자로 치면 미인도 들어있습니다. 재물을 얻고 싶고, 그 다음 뭐죠? 명예를 얻고 싶고, 그 다음 뭡니까? 권력을 얻고 싶다.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자기 하던 일에 도움이 좀 생기면, 그죠? 이름이 올라가잖아. 촌에서 기성회장을 해도, 또는 촌에 와서 무슨 봉사단체 장을 해도 이름이 나잖아. 그 다음 뭡니까? 뒤에서, 야, 니 한번 의원 한번 해볼래? 시의원 한번 해볼래? 시의원 하다가 또 뭐 합니까? 야, 니 한번 국회의원 해볼래? 이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들의 소위 욕심이잖아요. 욕심만 해야 될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생기는 것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임상목이 재벌이니까, 당시에 최고의 재벌이니까, 그죠? 홍경래가 혁명을 위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죠? 어차피 이 밑에 들어가서 정주영 씨처럼 어차피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바치고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을 얻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판단이 온 거죠.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 이렇게 나오냐고 그러면, 이 상도 속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나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은 명예가 높다. 추사 선생이 재물을 얻고 권력을 차지하려면 그런 명예가 있었겠느냐. 그 다음, 임상목 니는 지금 재물을 얻었다. 재물을 얻은 데서 만족을 하고 재물로서 살아가도록 해라. 재물 얻은 사람이 명예와 권력까지 얻으려고 그러면 재물도 뺏기고 명예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만다. 홍경래 봐라. 이제 결국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후기가 그렇죠. 홍경래 봐라. 이걸 통째로 한 방에 한 입에 털어내려다가 바로 소위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지 않느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는 얘기가 소위 화풍정계, 이 화풍정계를 이용하면서 최인호가 상도를 소위 임상목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성종 때 김국강이라는 좌의정이 있습니다. 좌의정이 사위와 장남이 아마 뇌물 사건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좌의정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직접 한 일도 아니고 사인놈하고 아들놈이 한 짓인데, 당신이 돈 받은 거 아니잖냐 이 말이야. 그러니 소위 사퇴는 하지 마라 하고 반려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잘못된데, 내 집에 내 자식들이 잘못됐는데 그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졌냐. 이미 소튼 넘어졌다 이라. 그래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아주 용감한 소위 정승이 있다는 것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소위 강희맹 같은 양반도 나이가 들어서, 그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국사를 살필 수 없다고 하니까 임금이 말리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소위 복공속이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복공속이라. 임금의 밥이죠. 임금의 밥. 이게 이제 록입니다. 록. 공록입니다. 이 속인데 밥인데 밥이 록이잖아. 옛날에는 록미를 받았잖아. 그죠? 수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임금의 밥을 먹고 내가 이 나이가 넘도록 있는데 그 값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이래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얘기가 이 사유를 두고 많이 우리가 소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하풍정께 사는, 그죠? 사위는 하풍정께 사위는 덕이 없는 사람이, 그죠? 덕이 없는 사람, 무덕입니다. 무덕한 사람이, 그죠? 무덕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찾아오는 것은 뭐냐? 불행뿌이다, 이 말. 불행뿌이다. 무덕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그죠? 뭐를? 부와 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소위 예문처럼 부와 기죠. 재산과 명예와 권력 같은 거. 누구나 갖고 싶잖아. 누구나. 그죠? 반장 되면 통장 되고 싶대. 통장 되면 동장 되고 싶대. 그죠? 다 그렇잖아. 그 부귀를 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무덕한 사람. 그죠? 무덕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따라오는 거는 불행이 확실하다 하는 얘기를 이 사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백성을 살피는 마음 또는 나라를 살피는 마음, 그죠? 어디 하나 조심하고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와 풍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죠? 화라는 글자도 없었고 풍자라는 글자도 없었는데 훗날 이걸 우리가 화로 만든 거지요. 한 번 더 얘기하면 두 개죠. 하나 둘이니까 하나 둘, 양 두 개죠. 하나 둘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풍으로 화를 잡은 거죠. 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안에 양이 두 개죠. 하나 둘, 그죠? 그 다음 요 하나는 뭐 음이니까 음을 버러지 하나로 본 거죠. 벌레 하나로. 예. 그래서 이제 화풍으로 훗날에 글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만들기 전에는 요렇게 이제 부호로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었죠. 이제 복희가 그린 건데 화풍을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화풍이 정인가 한번 보면 풍은 오행으로 나무입니다. 오행으로 나무. 나무를 불이 붙은 곳에다 던지는 거예요. 불 쪽으로. 그죠? 불 쪽으로 던집니다. 던지면 이게 이제 소위 음식인데 음식이, 그죠? 음식이 끓여져서 이제 밥이 되는 형상이죠. 예. 그림 그려놨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하풍정께 요 그림은 지금은 이래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죠?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훗날 오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솥 안에 담긴
곡식을 얘기하겠죠. 살이나 보리나 이런 걸 얘기하고, 이거는 아마 솥다리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솥다리. 그러면, 옛날에 이 솥은, 자전에 보면 이 솥은 삼발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발솥. 그 다음에 제사용 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용 솥. 일반 우리가 솥 있죠. 일반 솥. 이 확 하는 거. 이건 이제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우리 아마 이런 데다 불을 확 넣어가지고, 음식을 이제 삶고 끓이고 하죠. 이걸 퍼서 이쪽 이제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죄를 지내고, 의식을 올리고 하는 것이, 제기용이니까, 제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콩둑 하는 게 있습니다. 콩둑. 우리가 이 자가인데, 이 자가 뭐냐고 그러면, 산 밑에 콩둑 이렇게 됐습니다. 산 밑에 콩둑 아니고, 그죠? 산 밑에 콩둑 아니고, 산에다가 이게 높습니다, 이게. 높은 제기를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부사로 어찌 기익하는데, 이게 산제를 얘기합니다. 산제. 자, 그럼 또 우리가 예의하는 예자가 있죠. 예의하는 예자가 있는데, 이거 지금 콩두가 들었죠. 이 높은 제기입니다.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면 그냥 넓적한 이런 접시에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접시에 평접을 올리는 게 아니고, 높게 하라 이 말. 높게. 그러니까 숭상한다는 의미죠. 숭상한다는 의미. 그래서 높은 제기를 서서 공유를 이렇게 담는다 이 말. 재물을 담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 글자 설명을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그냥 예의를 차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안에는 이런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높게 만든 그릇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은 요 삼발이를 의미해요. 삼발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 밥솥인데 높게 세웠다 이런 얘기겠죠. 정이라는 것은 문학의 얘기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원길하다, 원래 길하다 또는 크게 길하다. 이건 임금입니다. 임금에게 길하다. 형통하다. 이렇습니다. 딱 요 소리 뿌입니다. 요 소리 뿌입니다. 예. 자, 한 번 더. 정이라는 것은 산발이 솥은 제사용 솥은 이 말입니다. 솥은 임금에게 길하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솥을 사용하는 임금은 늘 뭡니까? 늘 조심조심하고 하늘을 뭡니까? 받들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길하고 그 마음을 가져가니 형통하다 이랬습니다. 형통하다. 형통하다가 이게 고 플러스 요죠. 고 플러스 요. 형통하다. 높은 제단이죠. 제단 위에 제사 지내는 마음을 갖추니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단이죠. 제단. 그죠? 제단. 제단 위에 이렇게 쓰는 것이 이 글자가 형자입니다. 이게 형자. 그죠? 그래서 화풍정께는 한 번 더 얘기하면 새로운 나라를 소위 개국을 했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했는데 개국주가 창업주가 이 말입니다. 늘 조상 모시는 하늘 모시는 자세로 가면 그 사람은 크게 길하여 형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살피는 마음 또는 나라를 살피는 마음 그죠? 어디 하나 조심하고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자님이 이 석계전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물자는 막약정이라. 사물을, 이 말입니다. 사물을 혁신, 바꾸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막약정이라. 어쩌면 솥보다 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혁신, 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그죠? 예, 손만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 있죠, 살. 살을 이 솥에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다. 살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살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밥으로 먹을 수 없는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용하고 불을 이용하면 뭐가 된다? 솥에 넣어서 밥이 나오면 아주 맛 좋은, 따끈따끈한 맛 좋은 밥이 되죠. 이게 새롭게 뭔가 나왔죠.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것은, 그죠? 혁입니다. 혁명은 과거를 없애고, 예. 그 다음에 정은, 소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아까처럼 개국을 한다든가, 그죠? 또는 개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물을 혁신시키는 것은 손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솥에 주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임금이 있습니다. 여기 임금입니다. 임금은 위로는, 그죠? 위로는 여기에 불이죠. 불.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뭡니까? 네. 백성에게 부드럽고 손순한 자세를 취하여 소위 나라를 다스리면, 이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면 정치를 하면,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그죠? 백성들은 뭡니까? 부드러운 자세로 임금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것이다. 자, 요게 요런 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5에서 1까지가 요렇게 돼 있죠. 여기 요 전체도 뭡니까? 이걸 통째로 하나를 보면 물이 됩니다. 그죠? 물, 감이 되죠. 감은 뭡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다 하나로 모이죠. 이걸 돌아간다, 귀순한다, 이럽니다. 귀순한다. 좋은 말로 나쁜 말로 하면 또 복종이라고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복종을 했는데 임금과 하나가 된다. 그죠? 임금과 백성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임금은, 이 말입니다. 임금은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그죠? 또 안으로는 손순한 자세를 취하며, 그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그죠? 대동단결이죠. 대동단결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간다 그러면 나라는, 그죠? 안정되고 부국 강명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임금에게 길하다. 그죠?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인사 카드를 보니 이 사람이 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쩌느냐? 첫 자리에는 솥을 들고 발을 들고 엎어 불어라. 발을 들고 엎어 불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초유 지금 음이죠. 예, 음입니다. 음입니다. 자, 새 나라를 소위 창업을 해가, 그죠? 새 회사를 창업을 해가, 그죠? 사람을 등용을 하려 하는데, 등용을 한다는데, 첫 자리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양이 들어오면 좋겠죠. 양이. 그죠? 양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래 이제 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네. 그죠? 아무래도, 뭐 여자, 남자가 문제 아니고, 대인, 소인, 이런 개념에서 보면, 소인배의 근성이 이 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음이 들었다.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인사 카드를 보니 이 사람이 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쩌느냐? 첫 자리에는 솥을 들고 발을 들고 엎어 불어라. 발을 들고 엎어 불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소위 이 솥이 있습니다. 솥이 있습니다. 솥이 있는데 이걸 엎으려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되죠. 솥 다리를 위로 올라가지고 이러면 솥이 이제 쏟아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솥지요. 들고 이렇게. 예. 그러면 솥에 든 음식을 다리를 거꾸로 돌릴 전자죠, 이게. 전복하다 할 때. 예. 이 전이, 여기서 전이 나오니까 위에 복이 나왔죠. 복공속 할 때. 그죠? 그렇게 1과 4는 전복이 되는 거예요. 1, 4에 앉은 사람은. 일은 내적으로 문제가 있고 4는 외적으로 문제가 있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사는 언제든지 바람구멍이 있습니다. 그죠? 잘못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알고 미리 예비해 나가는 준비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솥을 돌려가지고 솥 다리를 들고 엎어 불어라. 그러면 어찌 되느냐? 나쁜 이물질이 비입니다. 비색한 거. 그죠? 비색한 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솥에 이어서 음식할 티도 있을 것이고, 잡티죠, 잡티. 그죠? 우리가 살밥만 하려고 그랬는데 보리가 들었다. 이 보리 밖으로 내야 되잖아. 그죠? 예. 뭐 또 돌이 하나 들어있을 수 있죠? 이 돌 밖으로 내야 되잖아. 여러 가지 많잖아. 그러면 법뿐인기라. 그죠? 다시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색한 거, 아닌 거, 이 말이라. 아닌 거. 자, 이 천지비죠. 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데, 이건 뭡니까? 땅은 밑으로 가죠. 반대 세력이죠. 그죠? 숨은 세력이죠.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데 공산 세력이죠. 이걸 버려본다. 이 천지 빗계니까 이게. 빗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나가게 해야 이롭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정실이 아니지만은, 이 얘기가 재밌습니다. 정실이 아니지만은, 정실이 아니지만은 두 번째 얻는 여자라도, 그죠? 정실하면 두 번째 얻는 여자를 얻으면, 그죠? 그 자식이 뭡니까? 여기에,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그죠? 도움을 주게 되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자,
요거는 별개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나라에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려 합니다. 초육 같은 사람은 뭐죠? 나쁜 인재다. 우리하고 맞지 않는 성향이다. 이걸 드러내야 된다. 예. 지금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일당이라 합시다. 일당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다 한 걸 모르고 다 받았잖아. 받았는데 한둘이가 문제를 일으키잖아.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엎어가지고 쏟아내버리고. 그죠?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을 출당시켰다고 그러면, 그죠?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뭡니까? 첩에서 낳는 사람. 이 첩은 옛날 그런 말하는 첩이 아닙니다. 그래서 2당, 3당, 그죠? 2당, 3당 쪽 다른 우리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의 자식을 얻었다고 그러면 안 좋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합풍정계의 초육은 나쁜 인재다. 우리가 쓸 수 없는 인재다.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버리고, 다른 소위 쪽의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 사람을 등용하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식처럼 잘 우리한테 하고 도움도 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초육을 가지고 세장가를 간다고 합시다. 세장가를 간다 합시다. 세장가를 간다 할 때, 지금 이 세장 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식을 모두 세장가를 가려 합니다. 가면 자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득첩하면 이기자로다. 그죠? 그녀에게서 자식이 난다. 그 자식이 대의를 이어가니 내가 첩을 얻은 것이 허물이 없다. 이래 되겠죠. 옛날엔 이런 소위 사회 제도가 허용이 됐으니까. 요즘 그게 허용이 안 되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칼융은, 그죠? 이 칼융은 주역이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양이라는 이것이 64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뭐까지 보냐면 컴퓨터가 나온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예. 그리고 그 많은 얘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주역에 관한 얘기가. 구이입니다. 구이는 중에 잡혔죠. 오가 중이듯이 중이 잡혔습니다. 이 중은 상당히 좋죠. 예, 중이 좋습니다. 우리가 늘 중도, 중용, 중심 이걸 이제 잡고 살려고 하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중은 우리 동양인에게 상당히 가치 높은 자리죠. 예. 구이는 정유실이라 솥 속에, 그죠? 실한 음식이 가득 들어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 이 말이네요. 우리 등록을 하려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뭐고? 중심도 잡은 사람이고, 중에 있으니까, 그죠? 1, 2, 3에 중심 잡혔죠. 거기다가 실력까지 있다. 그죠? 실력까지가 있다. 그런데 아구유질이라. 다시 말하면 내 원수입니다. 내 짝입니다. 예. 어떤 짝을 얘기하겠습니다. 구자가.
내 짝이 병이 들었는지라. 병이 들었는지라.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병이 들어서 내한테 이 내 임금 쪽으로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임금한테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내한테 해주는데 뭔가 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병이 드는 건 뭐라고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강약 강, 약 강약, 약 강약 해야 이게 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입니다. 정입니다. 정이. 1이 강, 2가 양, 3이 강, 4가 약, 5가 강, 6이 약, 강약, 강약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음양, 음양, 음양. 이제 밑에 가면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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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그죠? 왜? 1, 3, 5는 홀수죠. 홀수는 이렇게 홀수로 있는 게 좋죠. 홀수로 있는 게. 홀로. 이게 강을 갖고 있다. 2, 4, 6은, 2, 4, 6은 짝수잖아. 짝이잖아, 이게. 짝수. 이게 정이단 말이야. 근데 2에 있는 사람이 뭐로 있다? 2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양으로 있잖아. 강으로 있잖아. 너무 강성이다, 이 말이야. 너무 강성. 실력이 있대 너무 강성이라. 그죠? 저 사람 추천을 했어. 누가? 학력도 좋고 실력도 있어. 그죠? 추천한 사람도 좋아. 근데 와서 만나보니까 너무 행동하는 거 하고 말하는 게 너무 강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겠죠. 그죠? 그러니 내 짝을 하려고 하는 그 친구가 뭐라? 병이 들려 있더라. 그가 내한테로 뭐죠? 내한테로 능히 여기 온다 이 말입니다. 올 수 없으니, 그죠? 올 수 없으니 오히려 그게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길이 안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사람을 지금 등용합니다. 정께는 새 나라를 소위 열었으니까, 그죠? 새 나라를 열었으니까 이제 이 일을 등용하려합니다. 그런데 실력 있네요. 강성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아픈 구석, 우리한테 주는 아픈 구석이 있다. 질병이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능히 다가오지 못하니 길하다.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는 것도 되고 그도 내한테 오지도 못하죠. 그러니 이 사람을 등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 여기까지 하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는데, 우리가 소위 칼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융. 칼융. 프로이드의 수제자죠. 이 사람은 정신의학자이면서도 수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칼융이 독일의 빌헬름이라는 친구가 소위 동양의 2층, 그러니까 이게 역이죠. 역입니다. 역을 소위 번역하니까 2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빌헬름이라는 친구가 소위 주역이죠. 주역. 역을 번역을 해서 서문을 써달라 했습니다. 서문을 써달라 했습니다. 서문을 써달라니까 이 책을 봐야 될까 이거. 물론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쭉 다 이 번역이 잘 됐나 안 됐나 쭉 보고 나서 자기가 느낀 게 뭐냐고 그러면 이 번역은 고사하고
내가 서문을 썼을 때 앞으로 내한테 오는 파장도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소위 서양 사회에서 칼융은 벌써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었거든. 서로 서문을 쓰면 찬양을 해줘야 될까, 아이가. 잘 썼다고. 그죠? 여건 훌륭한 거고, 이 사람 참 잘했다고 이래야 될까, 아이가. 그랬을 때, 돌아오는, 소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댓글이라 할까요? 안티문이라 할까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봤겠죠.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만큼 좋은 역을 칼융이, 내가 서양에다가 내가 소개하고 내가 알리는 소위 주체자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계를 빼봅니다. 계를 빼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서문을 쓴 후에 반응, 세상 사람들이 서구사에서 보는 사람들의 반응, 그 다음에 내가 이 좋아하는 역을 내가 서구사회에 소위 전파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화풍정계에 2와 3이 동시에 움직거렸습니다. 2와 3이 동시에. 2와 3이.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우리가 일을 한번 설명해 보죠. 이 소 속에는, 이 소치 이제 주역이 되겠죠. 이 소치 바로 2층이 되겠죠. 2층. 그죠? 2층이 됩니다. 역이 됩니다. 역이 됩니다. 주역이 되죠. 2층이 됩니다. 여기는 엄청난 실이 들어있다. 엄청난 열매가 들어있다. 그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 과실이 들어있다. 이 실은 뭡니까? 이미 결실이죠. 이미 익어서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소위 우리에게 영양과 이익을 주는 소위 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실이 들어있다. 우리가 손댈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완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역이라는 게. 그죠? 그런데 내가 내 짝에게 서구 사회에 이 말이죠. 이 구자죠. 이 구자. 서구 사회입니다. 서구 사회. 서구 사회에 내가 이 시를 알리면 이 말입니다. 알리면 뭐가 되겠어요? 내 짝들이 이 말입니다. 내 짝들이 병이 날 것이다. 병이 들 것이다. 이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병이 날 것이다. 병질이죠.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싫어한다. 그러니 나에게로 능히 온다 이 말입니다. 올 수 없으니 내가 더 이상 손을 안 대겠다. 욕심 안 내겠다. 그래 욕심 안 내는 것이 내가 길하겠구나 하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소위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스스로 자기가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9.3을 동시에 얻었기 때문에 그 9.3의 내용을 한 번 더 하면 자기가 이제 느끼게 그랬습니다. 이 소치라는 것은 지금 소치는 이 역을 얘기합니다. 역을. 소 속에는 소트의 기네요. 정의가. 소트의 기가 혁신된다 이 말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솥을 놓고 밥을 하려면 불을 떼죠. 이렇게 불을 떼죠. 불을 떼면 솥기가 벌겋게 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역을 서구 사회에 알리면 속기가 벌겋게 달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는 파장이 상당히 뭡니까? 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 한참 달는데 막 그 속 기가 달잖아요. 달는데 손을 대어 보세요. 그죠? 손을 대면 우리가 손이 디잖아. 손이 상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파장이, 그 파문이 클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 행은 막힌다. 그 주역이 서구 사회에 나가는 것은 알려지는 것이 막혀버린다. 왜? 소위 뭐랄까요? 그 영향이 오히려 서구의 어떤 학문, 철학할까요? 이런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주역의 걸음이, 행로가 막힐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사람 해석이 재밌습니다. 치호, 꽁곡입니다. 꽁곡이. 치는 꽁이죠. 꽁은, 우리가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꽁꽁이는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급 냉면에는 뭐가 들어가죠? 고급 냉면에는 고기가 뭐 들어갑니까? 예. 소고기 한쪽 넣는 집도 있고, 돼지고기 한쪽 넣는 집도 있고, 요즘 보니까 가오리 넣는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고 훌륭한 냉면의 고기는 꽁고기입니다. 예. 냉면을 왜 먹죠? 여름이 더우니까 시원하라고. 그죠? 시원한 게 뭡니까? 꽁이 시원합니다. 꽁고기가 시원합니다. 열을 식혀줍니다. 예. 그래서 이 불이 꽁이거든요. 불이 알록달록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꽁의 그 칼라가. 그래서 불이 화려하다 이래가지고 꽁고기인데, 그 꽁고기를, 그 맛 좋은 꽁고기를 서구 사람들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좋은 주역 맛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시절이 변해서 비가 올 때쯤 되면, 그죠? 방은 방금 가는 거면 바야흐로, 그죠? 바야흐로 시절이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면 뭡니까? 이 불을 적셔주겠죠? 싫어하는 안티 세력들을 좀 이렇게 식혀주겠죠? 하면 후회가 사라지니, 망가지니 말입니다. 망가지니, 끝내는 어찌 되죠? 끝내는 내가 알리려고 안 해도 서구사에도 주역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칼융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책을 한번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도록 바랍니다. 칼융은, 그죠? 이 칼융은 주역이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양이라는 이것이 64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뭐까지 보냐면 컴퓨터가 나온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예. 그리고 그 많은 얘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주역에 관한 얘기가. 가장 그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이 이 사람 공부를 하기를 권하고 칼융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특히 귀를, 입이 아니고 황구가 아니고 황의를 소위 얘기한 것은, 우리 한번 보세요. 성자가 이래 쓰죠.
이보다는 기다 이거야. 그죠? 이보다는 기를 우선으로 하는 임금이죠. 물론 이게 임금보다는 컨트롤할 뜻입니다. 그죠? 말은 늦게 하고 듣는 것을 뭡니까? 치우치지 않게. 그죠? 잘 들어서 나중에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치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치 이렇게 산발이가 이래 있다. 이래 합시다. 소치 있는데 이러면 이 솥기가 있잖아. 그죠? 요 솥기를 요게 이제 솥이면 요 솥 뚜껑이고 여기 솥이면 그죠? 솥기가 있죠. 기가 요 지금 요 정황입니다. 정황이. 황자는 중에서만 들어갑니다. 중에서만. 언급을 하면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색깔이 요거는 청색이죠. 요거는 적색이죠. 요거는 백색이죠. 요거는 흑색이죠. 요게 황색입니다. 이게 황색. 누를 황하는 거. 황은 중심색이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의 소위 자리는 요 이제 솥은 임금솥이죠. 임금솥. 임금솥 자리는 기가 황색이니 그죠? 황금색이니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 이 말입니다. 새 나라를 이끌어가든 헌 나라를 이끌어가든 헌 회사를 이끌어가든 새 회사를 이끌어가든 그 장의 자리, 임금이나 회장, 사장의 자리는 그죠? 기가 황금색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동양학을 하는 사람은 황금색이라면 금방 중심이다 하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생소할 수 있죠.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절대 좌로, 우로, 상으로, 하로 치우치는 기가 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중도를 잡는, 중용을 잡는 기를 가진 임금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왜 지금 이런 소리를 새삼 언급하느냐? 개혁을 하고 혁신을 했을 때 왜 그랬겠냐 이게야. 내가 개혁을 하고 혁신시킨 그 나라가 폐습에 젖어 있었잖아. 폐단에 젖어 있었잖아. 그죠? 악습의 고리를 그죠? 그대로 물고 왔잖아. 그죠? 그러니 내가 한번 혁신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한번 보세요. 고려가 이래가 되겠느냐? 이랬겠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조선이 이제 섰고, 또 조선이 그냥 그대로 또 그런 좋은 거 좋다고 그래 오다가 나쁜 악습, 나쁜 폐단을 고치지 못하다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게 소위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럼 새로운 나라가 소위 창업이 됐다고 그러면 그 임금은 뭡니까? 절대로 어느 한쪽에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듣는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특히 귀를 입이 아니고 황구가 아니고
황일을 소위 얘기한 것은 우리 한번 보세요. 성자가 이래 쓰죠. 이쁘다는 기다 이거야. 그죠? 이쁘다는 기를 우선으로 하는 임금이죠. 물론 요게 임금보다는 컨트롤할 뜻입니다. 그죠? 말은 늦게 하고 듣는 것을 뭡니까? 치우치지 않게. 그죠? 잘 들어서 나중에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이 나옵니다. 금년. 금년은 금으로 만든 귀가 이 속기죠. 귀가 되는 것도 있는데 요 속기가 요건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하고요. 금년은 새로 만든 소위 링입니다. 링, 고리 현자입니다. 고리현. 우리가 흔히 속기현이래죠. 속기현. 사전에는 이렇게 흔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가 나왔거든요. 이러면 속기가 이게 솥의 기가 되죠. 이때는 여기에 달린 소위 이렇게 달린 고리를 얘기합니다. 링입니다. 링.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솥이 이게 뜨거운 솥이니까 이게 달았겠죠. 그죠? 달았겠죠. 속기가 확 닿습니다. 그죠? 닿는데 이걸 이제 이 솥을 내리려고 그러면 이 음식을 내리려고 그러면 이 손이 뒤죠. 내릴 수 없죠. 그래서 이 링을 이렇게 고리를 달아놓고 여기에다가 소위 뭡니까? 이걸 이제 잡는 거예요. 잡거나 또는 막대기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소위 옮기게 됩니다. 내리게 됩니다. 이거를 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 사풍정계 공부를 하면서 자, 이거는 속기현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또 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냐라고 상당히 오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새로 만든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새로 만든 고리는 열전도가 빠릅니다. 열전도가. 내가 황리를 가지고 가라 했는데 열전도가 확 일로 간다든가 하면 뭡니까? 이쪽 사람들만 유리하겠죠. 그죠? 임금의 판단이. 예. 다시 말해서 부산에 가덕도에 공항 만들어 달란다. 아, 그래. 그거 내가 표 많이 나오는 거 줘야지. 이게 벌써 이제 중심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고리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세부치로 만든 고리입니다. 상당히 열전도율이 좋은 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정하라. 이정이 뭘까요? 임금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야 이롭대 하고 딱 옵션을 딱 줘놨습니다. 안 그러면 불리하다 이 말이야. 그죠? 기가 얇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내 친구도 그러고 내 집 사람도 그러고 내보고 기가 좀 얇다 이랬는데 지금 내가 다행히 임금이 아니라서 괜찮죠. 예. 임금이 기는 중심을 가지되 뭡니까? 내가 좀 솔깃한 소리가 있겠죠. 솔깃한 정책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에 중심을 잘 잡고 정조죠. 정도를 잘 잡고 가야 이롭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구 얘기네요. 상구 얘기. 재리우액자료입니다. 소태, 요게 고리를 옥으로 만들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는 구리나 이런 그 철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옥은 돌이죠. 광석이죠. 그죠? 돌이죠. 그러니까 열전도율이 늦습니다. 옥을 잡았을 때 뭘까요? 손이 뜨거울 정도로 전도가 안 됩니다. 미지근합니다.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이게 옥이 따뜻하다 이래죠. 온화하다 이랍니다. 온화하다. 그죠? 그래서 제일 우자리에서 나라의 우자리죠. 나라의 우자리가 뭡니까? 국부 또는 국사죠. 원로 집에 같으면 할아버지, 그죠? 원로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죠? 온화한 자세로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은 솥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또 뭡니까? 솥의 배처럼 불을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불을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뜨거워서 시커매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솥뚜껑 뭐죠? 내가 이 밥의 그 열기를 막는 기운도 안 합니다. 내가 하는 건 뭡니까? 옥으로 만든 거니까 이 밥을 잘 드러내서, 그죠? 잘 드러내서 맛있게 먹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밥을 하려고 그러면 밥하는 사람들이 많죠. 소위 밥하는 도우미, 우리 노자 말로 하면 이거 식모라 이야 됩니다. 이 식모. 어머니를, 그죠? 어머니를, 곡빈, 어머니를 식모라 해야 됩니다. 밥 주고 젖 주고 하니까. 이 엄마는 밥하고 불 떼고 하는 일 다 합니다. 솥은 달아야 되고, 시커매져야 되고, 그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뭡니까? 이 음식이 나왔을 때, 음식을 뭡니까? 품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식당에 갔습니다. 요새 말로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식기가 좀 깨진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이러면 벌써 다르죠. 마음이 다르죠. 음식 맛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고급 음식, 그게 옥으로 나온다든가 하면 음식이 더 나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옆에 좋은 그림이 있고 옆에 좋은 음악이 있고, 그죠? 옆에 좋은 분위기가 있으면 음식 맛이 훨씬 나겠죠. 음식이 소치합니다. 이 있으나마나 하는 고리는, 링은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온 나라의 큰 어른처럼 온화하게, 그죠? 어떻게 하면 임금도 이끌어가고 백성들도 훈화하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품이 있는 모습을 지니면 크게 길했으면 길했지 불리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유고의 소위 임금의 자리는 할 일이 소위 더 있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되고 자기로부터 책임을 마무리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가 열려 있어야 되죠. 기가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가 좌우로 상하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아야 되고, 또 혹이나 한쪽으로 치우칠까 싶어서 조심조심 신중해야 되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그러면, 상구는 뭡니까? 이 나라 전체를 품위 있게. 요즘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시사 토론한 데 보면 그 패널들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올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판을 흐트리려고 하는, 도움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시청자들이 눈살을 찌푸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대접받는 능력과 실력을 기르는 것이 좋겠죠. 소위 그런 사람이 하는 처신은, 그죠? 소태, 옥고리처럼, 옥현처럼, 그죠? 크게 길했으면 길했지 불리한 점이 없도록 처신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소위 화풍정께
창업을 하고 개국을 하는 데서 소위 얘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 공자의 글이죠. 괴사는 문왕의 글이고 하나하나 효사, 위사지 효사라고 하는 것은 주공의 글이고 여기 상말하는 것은 공자의 글인데 완전한 공자의 글이 이 대상입니다. 대상. 상말 목상유화 정인이 그죠? 상말 나무 위에 이게 풍입니다. 풍이 오행이 목입니다. 나무 위에 불이 있으니 여기 불이죠.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글이 없죠. 이게 아래고 이게 상인데 우리가 이건 짐작할 수 없는 밑에고 이건 위에니까 이걸 글로 한번 쨌느냐. 나무 위에 불이 있다. 이 글이 나올 때만 해도 이걸 이렇게 표현을 못 했습니다. 그냥 화풍이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천만 대의 사람들이 자손들이 배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나온 거죠. 문자는 결국은 전달 부호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공자님이 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왜 풍이를 안 하고 목이를 했느냐? 풍이 오행으로 바로 목이다 이 말입니다. 불은 불이고 이 불은 불이잖아요. 벌써 그죠? 두 개, 양 두 개니까 불이잖아요. 그죠?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것이 정인이 나무로 이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하는 것이 정소치니 이 말입니다. 군자 같으면 네가 군자 같으면 이것을 본받아라. 뭡니까? 이 정은 그냥 밥하는 냄비가 아니다. 냄비 소치 아니다. 제사용 소치다. 제사용 소치 뭡니까? 벌써 하늘이 있을 것이고 또 뭡니까? 쭉 우리가 모셔져 왔는 전왕들이 있죠. 전왕. 이걸 뭐랍니까? 열성조 이랍니다. 열성조.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저 환인 당군 임금부터 해서 오늘 임금 같으면 오늘 앞에 임금까지죠. 이런 사람한테 고하는 거죠. 제사를 진행을 하니까 뭘 음식을 해놓고 이제 바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군자 같으면 이것을 보고 본을 받아라. 뭐 해야 되느냐? 임금 자리에 빤듯하게 앉아가. 그죠? 임금 자리에 빤듯하게 앉아가. 그죠? 자, 임금 자리에 빤듯하게 앉아졌으면 한번 보세요. 예, 임금 여기입니다. 임금 여기인데 지금 뭐예요? 음으로 앉아있죠. 음으로. 임금은 양으로, 강으로 앉아있었는데 음으로 앉아있습니다. 빤듯하게 앉아가지고 천명에 얼어붙으셔야 된다.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 천명이 맞다 하면 그렇게 하고 천명이 아니라 하면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죠? 천명에 응하도록 하라. 하나 되도록 하라. 요 응은 요 응자와 같죠? 요 응자와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임금이 요게 이제 하늘이죠. 요게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원래 이게 이 자리가 음과 양을 한쪽으로 모으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가 요로 오면 양이 되죠. 요 음이 요로 가면 음이 되죠. 요만 자리 바뀌면 됩니다. 이거는 내천대장입니다. 대장. 대장.
그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며 이끌어가는 임금이 되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되려고 하면, 뭐죠? 위에 뭐죠? 불이죠, 불. 밝은. 명철이죠, 명철. 명철한 소위 지혜를 가지고, 임금이 어름하면 안 되잖아. 좀 뭐 지나치는 소리지만은, 적국한테, 그죠? 싫은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밝은 명철을 지니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이게 풍이죠? 손순하다. 백성들이 손순하듯이 나도 손순한 자세를 지니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안으로는 강건하게, 이게 강거이죠? 강건하게, 강강강 아이가? 안으로는 어떤 일에도 소위 굴복하지 않고, 백성에게는 타협을 하고, 그죠? 자신에게는 뭡니까? 태양처럼 밝은 명철을 지니고, 그죠? 그렇게 강건한 자세로 간다고 하면 천명을 소위 수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응하는 자. 그죠? 이게 정의응매입니다. 이 내용에 예문이 하나 들어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장자의 달생편에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나 그러면, 응신하는 게 있습니다. 응신하는 게 있습니다. 응신. 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장자가 나무 밑을 걸어가는데 아마 여름날이었던 모양이죠. 곱추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매미를 잡는 거야. 곱추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서 매미를 잡는 거야. 근데 매미를, 우리가 지금 매미 잡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 한 마리 잡으려도 조심 간다고 하나, 파리가 내 기운을 알아차리죠. 내 소리를 알아차리죠. 파장으로. 그래서 굴 날아가 버리잖아. 새 한 마리 잡으려 해보세요. 비둘기가 있단 말이야. 한 마리 싹 잡으면 그 발걸음 소리, 그 내 숨소리를 그 비둘기가 알게 되잖아. 파장을 알잖아. 매미는 더 그렇겠죠. 저 나무 꼭대기에 요런 매미를 잡으려 한다 이 말이야. 이 곱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올라가가 있는 기라. 있는데, 장자가 보니까 신기하거든. 어느 정도냐? 막 잡아 였는 기라. 호떡 잡아 였듯이 잡아 였고 있는 기라. 그래서, 혹시 당신 무슨 신기한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래 묻습니다. 신기한 기술이라니요? 아닙니다. 있다고 하면 단지 내가 여기에 딱 붙어가 고목나무처럼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고목나무처럼 됩니다. 응신. 응목이 된다 이 말이야. 응명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내가 매미가 있는 자리에 갈 때는 모든 기운을 뺍니다. 이 손이 들고 갈 때는. 매미가 알아차릴 수 없는 파장, 어떤 것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매미가 사람인 줄 인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잡아서 바구니에 이렇게 였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소위 그 공자님이, 그죠? 공자님이 감탄을 하면서 참 그런 이야기도 있었느냐 하면서 나온 글자가 거기 장자에 쓰여 있습니다. 용지불문이랍니다. 용지불문. 사람이 뜻을 쓰고자 하면 불문이라 어떤 기운도 뜻을 쓰려는데 어떤 기운도 이게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이에 뭐하다? 응어신이라 이랍니다.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응신입니다. 사람이 가진 뜻이죠. 의지죠. 뜻을 내가 한번 써보려고 하면 그걸 절대로 분산해서 내가 탁 정신을 모으는데 이게 손이 흔들린다든가 발이 흔들린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이에 신의 경지에 응해지니 그 곱추가 매미를 호떡 죽듯이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풍정계를 보면서 창업하는 임금, 그죠? 또는 창업하는 사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죠? 사장 자리에 앉아서 반듯하게 앉아가 그 어느 누구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죠? 명철한 지혜를 지내야 되고 손순한 자세를 가지고, 그죠? 강건한 소위 통치력으로, 그죠? 천명에 하나 되어 간다고 그러면, 응해 간다고 그러면 그 누구가 임금과 백성을 갈라놓겠느냐? 풍은 이 풍은 녹근이라고도 합니다. 풍은 녹근이다. 위승이다 이랍니다. 녹근이다. 그러니까 녹근은 뭡니까? 묶는 거죠. 묶는 거는 뭡니까? 임금과 백성을 이렇게 묶어서 녹근을 묶어서 뭡니까? 신이 되죠. 임금과 함께 백성이 신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죠?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부자되게 하고 뭡니까? 강병되게 할 것이다. 어느 누가 나라를 새로 만들고 어느 누가 사업을 새로 열면서 이틀 후에 나라를 접고 이틀 후에 뭐죠? 회사를 접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겠습니까? 하늘과 하나 되는 정신, 그죠? 그런 지혜, 그죠? 그런 자세, 그거를 새로 창업하고 새로 소위 개국하는 임금과 주인에게 바라는 얘기가 공자는 정의응명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